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 10단원 정전기 부분입니다. 정전기가 이번 2차 고사죠. 2학기 2회 고사 마지막 단원이죠. 6단원 식물의 영양, 9단원 대륙이동과 조상운동, 대륙이동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단원 정전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 단원은 크게 3개고요. 그 다음에 작은 단원도 있죠. 작은 단원은 2학기 1회 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 제가 다시 여기 녹화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지금 방송 수업 나가죠. 방송 수업 자료에서도 한 2문제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어떤 걸 내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요. 없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제가 방송 수업 자료에서 낼 수 있는 거는 이번 시험과 관련이 있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0단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정전기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정도로 나오지 그 이상 복잡하게 정전기리가 얼마입니까?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시면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정전기 안전과 활용,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정전기 안전, 정전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활용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전기 유도 현상. 주로 이제 낙뢰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전기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전기라는 말이 필요하죠. 정전기라는 거는 이 용어가 몇 개 있어요. 해볼까요? 정전기는 흐르는 전기가 아닙니다. 즉, 스태틱 일렉트로닉스 하는 건데요. 정지한 전기라는 의미입니다. 정전기가 흐르면 흐르는 전기라 그러진 않고요. 그냥 전류라고 합니다. 흐르는 전기가 아닙니다.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주로 마찰을 시켜서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정전기라는 말도 쓰지만 마찰전기라는 말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정전기 여기까지 하고요. 대부분의 물질은 핵이 있고요. 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양전기나 음전기를 띄지 않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 물질은 가운데 핵이 있고요. 바깥에 전자가 있습니다. 핵은 양전기를 띠고요.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다는 얘기는 전자가 움직입니까? 핵이 움직입니까? 하면 전자가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전기를 띠고 가볍고 잘 움직입니다. 기본 개념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전기 할 때 또 나오는 거는 방전. 지금 초겨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이거 보이시죠? 이 옷을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금속 근처에 가시면 따끔따끔합니다. 그거 정전기 방전 현상입니다. 정전기가 높은 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흐르는 현상을 정전기 방전이라고 합니다. 따끔따끔합니다. 제가 정전기 방전이 어떤 건지는 잠시 좀 보여줄게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 이 정전기 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정전기 안전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정전기 사고, 정전기 때문에 있는 사고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 중에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이 힌덴부르크라는 비행선입니다. 힌덴부르크 비행선이고요. 나치 독일이라고 해서 1936년에 히틀러가 집권하였을 때를 나치 독일이라고 합니다. 나치 독일 때 만든 힌덴부르크 비행선이에요. 이 길이가 한 300m 정도 되는 비행선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가득 든 이 안은 뭐가 들었냐면 수소가 들었어요. 수소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띄웠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그냥 만들었어요. 수소를 가지고 띄워서. 항상 잘못하면 이거 화재 때문에 폭발할 염려가 있는 비행선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역시 폭발을 하죠.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준비했어요. 또 소리 내시면 볼래요? 예, 준비 착륙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갑자기 빠져나갔지. 이 안에 수소가 들었다 그랬죠. 수소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약한 불에도 그냥 갑자기 그냥 삽시간에 타버리죠.
요까지인데요. 이건 뭐냐면 힌덴부르크입니다. 힌덴부르크 아까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들었냐면 수소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힌덴부르크가 뉴욕에 왔을 때, 미국에 왔을 때 그날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힌덴부르크는 대서양을 건너면서 계속 공기와 이렇게 마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구름 속에 있는 점전기를 끌어모은 거예요. 끌어모았다가 그게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지상 가까이 오면서 지상 가까이 근접하면서 공기 중에 공기가 그 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방전을 합니다. 점전기 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방전을 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가 불꽃이 튄다는 이야기죠. 불꽃이 튀면 불이 잘 붙는 수소는 그냥 삽시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을 지금 본 거죠. 이게 점전기 사고는 점전기 높은 전압 때문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주로 이제 주유소 같은 거나, 주유소 있죠. 주유소나, 또는 뭐 밀가루 공장, 또는 가스, 화학, 정유 공장, 이런 데에서 유증기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증기는 항상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유증기라는 얘기는 기름이 증기로 된 상태거든요.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정전기가 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방전을 하면 화재가 나는 거죠. 그걸 정전기 화재 현상입니다. 잘 일어납니다. 근데 다음 하나 볼게요. 이거는 이 반대 그래프 장치하는 건데요. 이 여학생이, 제가 또 설명을 더 할까요? 여학생이 손대고 있는 이게 반대 그래프 장치입니다. 여기에 전압이 올라가면 둘이 접촉하고 있으니까 이 학생이나 이거나 전압이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 학생은 따끔거리는 정전기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나오고 있으죠? 반대 그래프. 전압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일종의 정전기 현상입니다. 절대 이 학생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따끔따끔합니다. 정전기 불꽃이 튀면서. 한 번 더 볼까요? 짧으면서 보죠. 이게 반대 그래프 장치라 그러죠? 머리카락이 가만히 있어요. 손을 대고 있으니까 여기는 전압이나 이 전압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아픔을 느끼지는 못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학생을 만질 때는 이제 따끔거리고 정전기가 생기죠. 스파크가 생기면서. 이 모니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전기 현상이에요, 이거. 절대로 손을 다른 사람에게 대지 마십시오라고. 대면 굉장히 따끔거리고 아파요. 머리카락이 다 썼죠. 저는 정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런 현상은 머리로 비서비스 때가 많이 일어나서. 네, 다 됐습니다. 반대 그래프 장치라고 했죠. 이것도 정전기 현상입니다. 정전기 사고는 제가 그러죠. 잘 일어납니다. 주유소라든가 가스 충전소, 밀가루 공장,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나요.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라고 했죠. 정전기의 높은 전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스파크, 불꽃이 튀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 해서 정전기가 우리 생활에서 모두가 이렇게 원수같이 또는 왼숭이같이 사고의 주범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정전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활용한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인쇄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사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종이나 괜찮아요. 이런 종이를 하나 들었다고 쳐요. 사진 보여줄게요. 이런 종이를 하나 있는데 이거 복사된 거예요. 이걸 복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를 롤러를 가지고 밀면 잉크가 칠해진 부분, 즉 까만색 잉크가 칠해진 부분만 정전기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이 위에다가 뭘 뿌려요? 밀가루가 아니고 고운 숯가루, 탄소를 뿌리면 그 부분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거나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집에 음식을 시키면 아주 음식 기가 막히게 배달해주죠. 특히 짬뽕 같은 거 배달 한번 시켜보세요. 아주 뭐 하죠? 국물 하나 안 새기고 보세요. 그건 뭐냐면 랩을 착 잡아당기죠. 랩은 잡아당기면 분자가 분자사이가 떨어지면서 정전기가 생겨요.
그걸로 포장을 합니다. 먼지 제거하는 거 엄마나 아빠가 차 운전할 때 보면 유리 닦는 거 있잖아요. 긴 거. 이렇게 생긴 막대에 여기 소리 달려 있어가지고 쓱쓱 문지르면 뭐가 떨어져 나가죠? 먼지가 다 떨어져 나가죠. 그것도 정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전기 이용 것들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전기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것만 한번 알아두시고요. 잠시 보시고요. 그래서 정전기를 할 때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죠? 정전기가 무슨 전기라고 처음에 그랬죠? 제가 마찰전기라고 했죠. 마찰전기는 원리니까 좀 읽어보십시다. 마찰전기는 마찰을 시켜서 얻은 전기라고 해서 마찰전기고요. 기억하시고요. 음전하가 이용합니다. 즉 전자가 이용합니다. 음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양이고요. 받은 물질은 음이 되고요. 방출한 물질은 양으로 대전됩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대부분의 물질을 서로 마찰을 시켜보면 양전기 또는 음전기를 가지게 되는데 서로 다른 물체예요. 같은 건 안 돼요. 고무는 고무하고 물질이 전기 안 생깁니다. 양전기를 가지는 순서가 생겨요. 그걸 대전서열이라고 합니다. 털가죽, 최고의 양전기가 생겨요. 털가죽과 머리카락을 마찰시키면 털가죽이 양입니다. 털가죽과 고무를 마찰시키면 고무가 양이고요. 고무는 미안합니다. 털가죽과 고무를 마찰시키면 털가죽이 양, 고무는 음입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고무와 합성섬유를 마찰시키면 고무가 양이고요. 합성섬유는 음입니다. 이게 절대값이 아닙니다. 비닐하고 PVC 막대를 마찰시키면 비닐이 양이고요. PVC 막대는 음입니다. 머리카락하고 고무를 마찰시키면 머리카락이 양이고요. 고무는 음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값이 아닙니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양이 되는 것이 양이 먼저 되는 것이 왼쪽이 되고요. 음이 되는 것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즉 털가죽, 머리카락, 고무, 합성섬유, 비닐, PVC 막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절대값이 아닙니다. 고무랑 머리카락을 부딪히면 머리카락이 양, 고무는 음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항상 음이냐 그건 아니죠. 고무랑 비닐이 부딪히면 고무가 양, 비닐은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전기, 대전열을 합니다. 마찰전기는 현재 많이 써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요. 양보니까 털가죽이에요. 털이거든요. 그래서 비비면 여기서도 마찰전기가 생겨요. 마찰전기가 생길 때 가장 확실하게 마찰전기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머리카락이 좀 좁으니까요. 긴 학생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죠. 이런 플라스틱 잘라줬고요. 머리털에 문질러도 되고요. 이렇게 털가죽이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솜털 양보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머리카락이 되면 머리카락이 발라버리는 현상. 여러분들은 여학생들이니까 자가지고 실험하시면 아주 잘 될 겁니다. 한번 좀 실험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정전기 유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전기 유도는 마찰을 직접 시켜야 되는 것이 보통 마찰전기입니다. 하지만 정전기 유도는 직접 마찰을 시키지 않아요. 마찰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양전기가 있으면 양전기 주변에는 음전기가 모여듭니다. 그럼 음전기 때문에 고음전기 주변에는 다시 양전기가 모여듭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한 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양전기 주변에는요 음전기가 모여들고요. 음전기가 있으면 다시 그 주변에는 양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에 자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문질렀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문지르면 앞에 대전열 배우셨죠? 그 대전열 때문에 저 머리카락은 양전기가 됩니다. 머리카락은 양전기가 되고 대전열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대전열 때문에 양전기가 되지만 이 잔은 대전열 때문에 플라스틱 잔이에요. 이거는 음전기가 돼요. 이 음전기를 이렇게 주변에 갖다 대면 이 음전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양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서 먼 이쪽은 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생기면 양,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막대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막대기 보이시죠? 막대기 이렇게 문질러요. 문질러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음전기니까요. 음전기가 가까운 이 부분에는 양이 생기고요. 먼 저쪽에는 음이 되는 거예요.
양음. 되셨죠? 그걸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이 막대기를 제가 마찰시키지는 않았어요. 갖다 내면 음정기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가 음정기이기 때문에 여기 갖다 대면 플라스틱 자와 가까운 이 부분에는 양이 생기고요. 여기와 먼 저쪽 부분에 음이 생겨요. 도체냐 부도체냐에 관계없이 생깁니다. 이 정전기 유도는요. 자, 그래서 전기력이기 때문에 생겨요. 전기와 전기 사이에 작용한 힘, 같은 전기 사이의 청력, 다른 전기 사이의 인력. 양전기 대지는 물체 주변에는 음전기가 모여들고요. 음전기 주변에는 양전기가 모여드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정전기 유도는 마찰을 시키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마찰전기는 어디에다 이렇게 비볐어요. 하지만 정전기 유도는 마찰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풀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줄게요. 줘볼게요. 이런 정전기 유도를 잘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피레침이에요. 피레침인데요. 설명할게요. 번개 치는 모습이에요. 자이여신상에 여기 낙뢰가 있어서 떨어지는 곳입니다. 자, 해볼게요. 번개를 친다는 얘기는 하늘 위에 있는 이쪽 구름에는 음전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하늘 위에 있는 음전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들고요. 이 음전기 때문에 음전기와 가까운 곳에 뭐가 모여요? 음전기와 가까운 뾰족한 곳에 양전기가 모여듭니다. 음전기와 양전기가 뾰족한 곳에 모여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전기적 인력 때문에 뭐가 떨어진다고요?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피레침은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 두꺼워지면 그 구름층이 자체가 음전기를 띱니다. 지면과 가까운 쪽은 음전기를 띄어요. 지면과 가까운 쪽이 음전기를 띄니까 하늘 높이 있는 그 부분은 양전기를 띄게 되겠죠. 그리고 지면과 가까운 지면은, 구름과 가까운 지면은 양전기를 띄어요. 그러면 음전기, 양전기 사이에 전류가 흐르죠. 그게 낙뢰 번개 현상입니다. 이것도 정전기 유도입니다. 위에 있는 구름은 음전기를 띄고요. 음전기와 가까운 지면은 양전기를 띄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양전기를 잘 띱니다. 그래서 뾰족한 곳에 모인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높고 뾰족한 곳이 양전기로 잘 대전이 되고요. 그럼 전압이 건지지 못하고 가까우니까 쉽게 방전이 일어나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피레침이니까 낙뢰를 안 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낙뢰를 자주 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을 쳐야 될 걸 10번으로 나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세게 전압을 높을 때 낙뢰가 치면 위험하니까 그걸 전압을 낮춰가지고 번개를 치게 하는, 낙뢰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레침이 없으면 이 공기가 전압을 견딘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전압을 견딥니다. 한 1억 볼트 이상을 견뎌요. 그렇게 되면 한 1억 볼트 되는 전류가 떨어지면 이거는 막을 도리가 없다는 얘기죠. 지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전압이 땅으로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 2차 전류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생기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피레침을 세운다는 얘기는 그 전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방전하는 전압을. 한 10만 볼트나 100만 볼트 떨어뜨리면 유도 전류도 작고 피해 범위도 줄어들죠.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지 번개를 안 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줄여서 추는 거예요. 네, 낙뢰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한꺼번에 떨어지면 도시가 큰일 나죠. 한꺼번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카메라 셔터를 한 5분 정도 열어놓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절대로 낙뢰는 잘같이 쫙 못 떨어집니다. 쫙 못 떨어지는 이유는, 번개가 이렇게 꾸불꾸불 하는 이유는 공기가 방전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그냥 쉽게 되는 쪽이 있고 잘 안 되는 쪽이 있다 보니까 쉽게 되는 쪽으로 비켜가는 거죠. 그래서 막 바지 갈라듯이. 그리고 이 온도는 한 3만 도. 이 부분이 굉장히 밝게 보이는데 실제로 번개가 지나가는 거는 여기 손가락보다 작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한 3만 도 이상이 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예요. 뜨거우니까 갑자기 공기가 팽창하죠. 팽창한 소리가 과당, 꽝당. 그게 뭐라고요? 천둥, 썬더. 낙뢰 현상.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요? 방전 현상. 이것도 정전기입니다. 구름이 가지고 있는 음전기, 지면이 가지고 있는 양전기 사이에 정전기 현상입니다.
밑에 있는 양전기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위는 음전기 때문에 만들어진 유도 현상입니다. 자, 이런 정전기를 안전을 좀 지키려고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이죠. 뭐 다른 도리가 없어요. 모든 물질은 접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텔레비전, 세탁기, 뭐 냉장고 접지를 하셔야 돼요. 접지를 한다는 얘기는 전기가 혹시 새 나왔을 때 그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단자에 보면 접지라 그래가지고 다 붙어 있어요. 보통 붙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접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수도꼭지는 접지를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쉽게 수도꼭지라고 그러시는데요. 예, 안 쓰면 괜찮은데 수도꼭지를 항상 집에 쓰잖아요. 뭐 혹시 거기 뭐라 그러죠? 전기가 새는데 엄마 그때 물을 틀었습니다. 그럼 물에 막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뭐합니까? 접지는 다른 곳에, 제일 안전한 곳으로 해야 됩니다. 접지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유소 가시면, 요즘 셀프 주유소가 있죠. 주유소 가시면 약간 청색으로 이렇게, 청색이나 초록색으로 패드가 붙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정전기가 몸에 생겨요. 그것 때문에 화재 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먼저 손을 이렇게 갖다 대세요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내 몸에 있는 전기를 그리 좀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러대요. 선생님, 그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좀 더럽지만 침 바르시면 돼요. 침 바르는 얘기는 이 정전기는 수증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데는 그려 하시면 예, 정전기 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집 같으면 가습기 돌리는 것도 좋죠. 그리고 정전기는 맑고 건조한 날 잘 생기니까 집안을 가능하면 너무 건조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정전기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전기 발생, 정전기 안전, 정전기 사고, 정전기 유도.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정전기력이 얼마입니까? 정전기 주변에 무슨 어떤 힘이 생깁니까? 그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기를 배우시면 정전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정전기 안전, 그 다음에 정전기 사고, 정전기 활용,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잠시 쉬셨다가요, 다른 부분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다음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연습 문제 풀이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예, 1회 고사 정리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절반만 풀어줬죠. 그 절반, 나머지는 녹화되어 있으니까 녹화 보시라고 했죠. 그 보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